오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움직인다고 하더니 가네. 하나기술이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오네요. 하나기술 4%대 상승. 제가 표기해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탑 3,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저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왜 강세를 보였는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단순하게 유럽판 IRA가 등장한대. 근데 폐배터리가 수혜주래. 이 정도 요인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 주린이 분들이 필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RMA 법안에 대해서 동시에 관련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더 있을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A 3월 14일 발표 예정인 법안입니다.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조달하기 위해 마련될 법안으로 역외에서의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해 의존도를 낮추는 게 주 목적인 유럽판 IRA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사안도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안이 더욱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혜주가 더욱 생길지도 모르는 거겠죠. 자, 근데 이 CRMA의 키포인트,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하락, 두 번째는 유럽 내 핵심 광물 생산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리사이클링 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점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았다.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겠죠.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자면 최근 전쟁, 미국과 중국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자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2차전지 관련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국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EU, 즉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니켈, 흑연 두 품목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동시에 중국의 폐배터리 관련 비중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폐배터리 발생량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2차전지 메탈 재련 비중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다양한 품목 모두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83%, 코발트는 87%, 황산 망간은 99%인 상황으로 사실상 중국의 의존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의존도를 하락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하락은 시켜야 하는데 수입은 계속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원자재는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할 거잖아요. 하지만 유럽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따져볼 때 리사이클링 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다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개 더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 대비해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따져보면은 미국의 IRA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유럽연합의 CRMA 법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중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중국 배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국내 수혜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RMA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IRA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간단하게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저점 대비 삼성 SDI는 55%,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략 77%가량 상승하였는데요. 다양한 요인들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이 IRA 법안에 대한 수혜주로서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유럽 플러스 중국 규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막음과 동시에 그 파이를 국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커질 것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대세 상승을 보인 요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였을까요? 삼성 SDI 대비해서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가량 더 상승했을까요? 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셀 3사 미국 내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략 삼성 SDI는 헝가리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50기가와트시가 채 되지 않는 규모를 발표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보다 공격적으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혜도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 즉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이 보다 컸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지 단순히 그냥 이래서 이렇대가 아니라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주린이 분들은 이런 테마와 거시적인 내용을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히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CRMA 법안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이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결국 2차전지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세분화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열을 해보면은 동박도 있을 거고 장비, 셀, 분리막, 양극재, 전해액, 전고체, 자동화, 폐배터리 제가 표기해 둔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탑3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저는 폐배터리, 셀, 양극재 세 가지 업종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폐배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는 주식시장에서 최근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련주를 아실 거예요. 현재 업종 기업들의 리사이클링 협력 현황을 살펴봐도 최근 부각을 받았던 국내 주식들도 보이네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저희 소장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수혜를 살펴볼 때 유럽에 공장이 있거나 유럽에 증설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물량이나 이 협상권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 미국 IRA에서 살펴본다고 해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처럼 자국 내 투자하는 내용들 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 내 증설 현황을 살펴봤을 때 국내 셀 3사 업체들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를 가동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큰 규모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셀 3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양극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극재가 왜 수혜일까? 이거는 사실 우리 주린이 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국 이 CRMA 법안을 따져볼 때 우리 광물들, 핵심 소재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 건데 자, 배터리 내부 속에서 각종 주요 소재들은 양극재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켈,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폐배터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를 분해한 다음에 뭐 리튬이나 코발트 등 이 소재들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이 원료들 역시 다 양극재의 재료로서 쓰인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따져볼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럽에 증설을 하는 양극재 기업이라면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양극재 두 종목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 공장 그리고 캐나다 퀘벡주에도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유럽 진출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무언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유럽 내에서 법안이 픽스되면 빠르게 유럽 진출을 위한 채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가 관련돼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수혜주로서 수급이 몰릴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해당 종목들 말고도 우리 양극재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힌트도 한 개 드린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구성 요소에 대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알고 있는 양극재, 뭐 NCM이나 NCA를 포함해서 우리는 양극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리튬, 양극박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재료 리튬과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동시에 유럽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은 하나의 종목을 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유럽의 CRMA 법안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불려올지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